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다 그랬는데 바로 추석이네요. 여러분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어떤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추석 연휴 4박 5일이나 되는 연휴 동안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4권 들고 왔어요. 우리가 추석인데 추석 기분이 그렇게 막 흥겹게 나진 않는 듯해요. 아무래도 가족끼리 다 모이기도 어렵고 또 모여도 잠깐이라도 나들이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그런 연휴인데요. 이럴 때 잠깐 짬을 내서 나를 위한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들 중에서 4권을 골라봤어요. 먼저 소개할 2권은 코로나 사피엔스와 김미경의 리부트, 이렇게 2권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지만 일상에서 그렇게 책 읽을 시간이 나지 않아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 이 2권 가지고 왔고요. 또 우리가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코로나 블루로 또 이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요 2권 가지고 왔어요. 살고 싶다는 농담, 허지웅 작가님 책이랑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2권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추석 연휴에 권해드리는 책 4권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아마 올 봄에는 코로나의 여파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또 K 방역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조금만 버티면 해결될 거야. 하반기는 좀 다르겠지.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모두에게 닥친 팬데믹을 이렇게 심각한 위기라고 인식하진 못했었어요. 하지만 하반기가 왔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아이들의 2학기 수업이 계속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언제 다시 매일매일 학교에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오프라인의 가게들은 예전처럼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당장 마스크를 벗고 외출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마음 놓고 다닐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의 업무나 직업은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여러분과 가족들의 생활이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될까요? 마스크나 잘 쓰고 다니면 된다고, 주말마다 집에서 잘 버티면 될 거라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몸을 사리고 있으면 괜찮아질까요? 우리 회사나 아니면 우리 조직이나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나에게 닥친 변화를 느끼면서 그냥 버티기만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다를 거라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비관적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위기에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코로나가 이끈 현실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죠. 또 우리 사회가, 우리 조직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솔루션을 거시적으로 고민해야겠고요. 또 그렇다고 개인들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는 책 두 권을 준비했어요. 이 책 코로나 사피엔스가 약간 거시적인 관점의 책이라면 김미경의 리부트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게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대표 석학 6인이 말하는 신인류의 미래. 코로나 사피엔스. 최재천, 장하준, 최재붕, 홍기빈, 김누리, 김경일, 정관용 지음. 인플루엔셜.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용어는 지난 4월에 CBS 라디오 방송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처음 언급되었다고 해요. 이 코로나 사피엔스는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신인류를 의미한다고 하죠.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미 제목에서부터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일 거라고 암시하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6명의 교수님이 함께 책을 쓰셨어요. 코로나19가 불러온 이 시대의 변화를 문명의 대전환이다 라고 말하는 6분의 석학들이 정관용 진행자와 함께 심도 깊은 대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질문과 답변으로 엮어져 있어서 굉장히 잘 읽히는 책이에요. 이 변화한 세상을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명의 석학들이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지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물학과 생태학, 생물학을 공부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의 최재천 석좌 교수는 앞으로 바이러스가 3년 내지 5년마다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공장식 축산, 인구 밀집,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반성하고 생태 백신을 만드는 건 물론이요, 지금까지 삶의 자세를 성찰하면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행동 백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님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리셋될지 예측하시는데요. 2008년의 금융위기 때보다 어쩌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용 유지와 소득 보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경제, 인간을 위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 있죠? 그 책의 저자로 유명하신 성균관대학교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의 최재붕 교수님도 대담을 나누셨는데요. 팬데믹 쇼크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거고 인류의 문명을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달라진 세상의 표준을 받아들이고 위기에 대응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홍기빈 교수님, 경제학, 국제정치경제학, 정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장과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세요. 홍기빈 교수님은 포스트 코로나에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류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시장 근본주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하면서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방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또 중앙대 독어동문학과와 독일 유럽학과에서 재직 중인 김누리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가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변화시켰다고 말해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폐기하고 미국과 세계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새롭고도 냉정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희망적인 대안, 자본주의의 인간화를 주장하십니다. 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은 코로나 블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불안이다.
이 불안함을 직시할 때 우리는 투명한 공개 시스템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한 행복이 무한한 욕망보다 우선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적정 기술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십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아직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세계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방향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이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나를 일으켜 세우는 4가지 생존 공식. 김미경의 리부트. 김미경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29살의 강사를 시작해서 28년 동안 수백만 명의 청중을 만나서 자신의 통찰을 전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잘 나가던 강사인 김미경 강사님도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어떤 천재지변에도 강의를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초에 강의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자신이 발담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여행이 중단되고 강의가 중단되면서 정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권고받으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계가 멈추었는데 심지어 언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김미경 작가님은 모든 상황을 리셋하고 리부트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날로그 강사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하면서 유튜브 대학교를 설립하고 직접 학장이 되어서 만나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은 분이죠. 그리고 이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찾은 해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미경 작가님도 동의하세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이게 뉴노멀이구나 인식하는 순간 이미 시장은 새 판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삶을 리부트해야 하는 거죠. 김미경 강사님이 말하는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과 사람의 직접 대면이 어려운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택트가 필요합니다. 또 2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온택트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3번째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요즘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조직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4번째, 세이프티 감수성을 강조하시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전이 될 거예요.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는 인디펜던트 워커로 변신해서 성공을 도모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세이프티 감수성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겠죠. 또 누군가는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입해서 자신을 성장시킬 겁니다. 이 리부트라는 책이 코로나 사피엔스와 다른 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나 산업, 기업처럼 큰 경제 단위가 각자의 대응 방안을 물색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김미경의 리부트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라. 나만의 시놉시스를 써라. 그래야 변화하는 세상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가져가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또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새로운 질서가 될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써보도록 이 책이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김미경 작가님께서 괜찮다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요. 이 책은 지금까지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이제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니 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로 다친 마음을 잘 추스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시간인 거죠. 이 책을 읽으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지 못했어. 어떡하지? 이렇게 낙담하는 대신에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바닥에서 괜찮다는 말이 필요할 때, 살고 싶다는 농담, 허지웅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코로나 시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 2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건 우리의 경제 사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건강하신가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다가 기껏 나았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는 마음이 아파서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도 또 힘들긴 마찬가지죠. 억지로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찌뿌둥하고 또 코로나를 확산시킨 사람들, 그런 집단들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느라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코로나 블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블루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지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크게 변하면서 그럴 때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해요.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삶을 선택한 책을 소개할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결심이라고 말하는 허지웅 작가님의 책이에요. 허지웅 작가님은 영화 주간지 또 잡지 기자로 일을 하셨고요. 나의 친애하는 적이나 버티는 삶에 관하여 이런 에세이를 쓰신 작가님이시죠. 아마 여러분께는 마녀사냥이나 미운 우리 새끼 이런 다양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아마 잘 아시는 방송인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지난 2018년 말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리고 1년 후에 항암 치료를 마치고 다시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해진 지 1년 만에 이 책을 써내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허지웅 작가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쩌면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간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에는 굉장히 냉소적인 독설가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지웅 작가님은 책에서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잊혀지지도 않는 어느 날 밤을 말해요. 머리털과 눈썹이 사라진 건 고통축에도 끼지 못했던 그날 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단 하루만 통증 없이 살 수 있다면 평생 머리털과 눈썹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수면제와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밤. 축축하고 무거워진 천장이 나에게 내려앉는 밤. 천장에 깔려서 질식하기 직전에 잠이 드는 밤. 그러다가 2시간 후에 다시 고통스럽게 깨어나는 밤. 이런 밤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바람에 어느 날 죽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런데 삼켰던 수면제를 다 토해내고 기진맥진하다가 누군가의 안부 문자를 받았어요.
죽고 싶었던 밤이 평범한 밤으로 변하는 순간, 그때 다시 살기로 결심하셨대요. 1000명에게는 1000가지의 천장이 있겠지만,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천장이 내려앉지 않으리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요즘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허지용 작가는 우리에게 결심을 권해요. 자신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때에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살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 있다면 이 책을 읽고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농담처럼 살고 싶다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가혹한 우울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김예지 지음, 성한당. 김예지 작가님은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작가님이자 일러스트레이터예요. 27살에 스스로를 책임지고 싶어서 청소업체를 차리고 엄마와 함께 청소일을 시작하셨죠.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한편 또 남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린 작가님이세요.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첫 책에서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 이유를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 번째 책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사회 불안 장애 때문이었다 라고 덧붙여 주세요. 전에 김예지 작가님의 그 일러스트와 만화로 그려진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병에 걸렸지만 병인지 모르고 스스로를 미워했던 시간, 또 죽기는 싫지만 살기도 싫은 이유를 몰라서 방황했던 시간, 그런 시간들을 이 특유의 김예지 작가님의 그림체로 그려내셨어요. 김예지 작가님이 겪은 이 사회 불안 장애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장애예요.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좀 수줍어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냥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공포를 느낀대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강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김예지 작가님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상황들, 그 상황에서 느꼈던 기분을 그려내세요. 자신이 받았던 상담, 치료,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과 약을 고르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또 여러 책에 이르는 내용들을 그림과 함께 굉장히 다정하게 설명하셨어요. 지금 표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책 표지의 그림이 바로 김예지 작가님이세요. 이 팔에 그려진 끊어진 메비우스의 띠와 또 여기 편안한 모습의 고양이가 보이죠? 이 책 안에는 메비우스의 띠를 그려 놓으셨는데 아무리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항상 메비우스의 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고 이제는 바라는 대로 평범해지셨다고, 또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해지셨다면서 자신이 끊어낸 이 메비우스의 띠를 이렇게 문신으로 남기셨대요. 김예지 작가님은 자신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이 책을 읽으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살기로 결심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소개한 허지웅 작가님은 몸의 아픔을 극복했고요. 또 김예지 작가님은 마음의 아픔을 이겨내셨어요. 두 분의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다스릴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추석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집에서 홈트도 종종 찾아보시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